저는 제 요지는 시대에 맞게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위해서는 조금 이제 시대 흐름을 잘 봐서 일부는 베팅해야 된다는 게 요지거든요. 근데 적금에 사시냐? 그러니까. 다 하면 너무 그거 재밌네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란 말이야. 네, 스타자문단 릴레이 러쉬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은행과 증권, 증권과 은행, 전체 KB금융그룹을 아우르는 최고의 자문단 여러분들을 모시고 같은 상황에서 어떤 다른 투자법을 보일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한 분씩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은행부터 갈까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국민은행 WM 투자자문부 김진영 수석차장이라고 합니다. 수석차장. 네. 차장과 수석차장이 차이가 있다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예. 월급도 차이가 특히 그 부분에서 차이가 별로 없는 것 특히 그 같습니다. 부분에서 예, 예. 그럴 바엔 수석을 반납하겠다. 아니, 뭐, 그럴 생각은 없고요. 자, 다음으로 증권 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부의 현기성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는 차장, 여기는 수석차장. 수석차장 달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요. 자, 그렇다면 부장은 달고 싶으세요? 네. 첫 번째, 우리 1회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50만원으로 1000만원을 만들기. 사실 이게 20대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일 수 있어요. 50만원 갖고 내가 적금을 들면 1000만원 만들면 얼마나 걸리지?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1년 반 정도가 걸릴 텐데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당길 수 있을까? 그러면 당장 그 방법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나는 20대 때 어떤 투자를 했었고 돈을 어떻게 써봤다라는 거, 어떻게 모아봤다라는 걸 얘기해보면 좀 시대가 변하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분부터 좀 여쭤볼까요? 오늘 선배님이십니까? 그래요. 수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스펙도 쌀 겸,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90년대 말이었는데, 이제 모 증권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니터 요원이라는 거를 맞아요. 저희도 있어요. 네, 이제 모집을 했었어요. 네. 이제 그 증권사가 HTS를 신규로 출시를 하면서 네. 거기에 선발된 이제 대학생들한테 200만 원의 실제 현금을 주고 현금을 주고 네. 모의 투자도 아니고 시드머니인 거죠. 오. 이를테면 그 200만 원을 주고 그러면서 그 시스템의 어떤 뭐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해달라. 보고를 이제 하고 뭐 투자 수익도 점검을 하고 뭐 이러는 거였는데 제가 3달 만에 10만 원대로 200만 원을 10만 원대로 만들었었죠. 190을 잃었다는데요? 뭐 그렇죠. 이제 그때가 비트코인 하셨어요? 네? 비슷한. 그때가 이제 정확하게 IT 버블이 이제 붕괴됐던 시점이었고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공을 이런 쪽으로 했으니까 네네네. 뭐 투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했는데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되게 큰 공포감과 뭐 이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네.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거를 제 첫 투자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어디에 취업하셨어요? 네, 모 증권사에 증권사로. 직장. 네. 200만 원, 10만 원 만들어 취업할 수 있다를 보여주신 네. 아주 긍정적인 사례가 뭐 아닐까. 1억 세는 쓰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돈 모을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뭐 경험 있었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 좋은 사람이 많아야 예, 된다. 저 동감하는 게 저는 처음에 직장에서 때 선배님들 그랬거든요. 야 기성아, 남자는 결혼할 때 빚만 없으면 된다. 철석같이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어서 물론 이게 버는 돈 가지고 이제 자격증도 준비하고 백화점도 다니고. 근데 왜 자격증과 백화점이 같이 붙는 거죠? 그리고 여튼 저는 그렇게 이제 알차게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분산 투자를. 그런데 진짜 결혼할 때 진짜 아무것도 모으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좀 이제 손을 빌려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네.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투자는 꼭 이제 금융상품에서 하는 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예쁘게 멋있게 꾸미는 거. 그리고 이제 쓰라는 거예요, 그럼? 다 쓰라고요? 결론? 투자를 하라. 내 인생의 투자예요. 투자를 하라. 그 전에 재테크에 대한 관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부모님들 선배들 하시는 말씀, 첫 월급은 뭐 내복을 사라, 뭐 사서 줘라 했는데 그냥 다 맛있게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친구들하고. 음료수를 마시러 다녔다고 그랬는데 뭐 콜라텍 같은데.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실제로 그러면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 50만 원 있다면 어떤 투자를 하실 거예요? 네, 저는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겠습니다. 50만 원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라고 하실 거예요? 네, 저는 50만 원 적금을 추천하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적금 넣어가지고 목돈, 종잣돈 만들어서 언제 투자하고 언제 하냐. 일단은
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면 금리를 가장 많이 주는 그 금융기관부터 쫙 이렇게 정렬이 돼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한눈에?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적금을 찾아봤어요. 적금. 얼마 줄 것 같아요? 3.2%가 지금 현재 주는 적금 1년짜리 적금 중에서 제일 금리 많이 주는 것. 지금 뭐 1%대 뭐 적금 찾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3.2%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이제 3.2%짜리 적금으로 12개월을 50만 원씩 꼬박꼬박 넣었다. 그 1년에 이제 그러면은 600을 넣은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87,984원입니다. 세금 떼고. 세금 떼고. 네, 상당히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거기다가 이제 15.4%라는 이자 소득세까지 내면 우리가 흔히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자를 손에 줄 수 근데 있겠다. 사실 8만 원이면 그걸 1년 기준으로 치면 한 달에 내가 50만 원 적금해서 버는 돈이 거의 7천 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계산을 하는 김에 그러면 3.2% 말고 이 적금의 이자를 화끈하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10%로. 10%. 10% 주는 적금을 내가 가입을 한다라고 올려봤더니 네. 한 18만 7천 원 정도 더 받더라고요, 만기에. 그러면 10%일 때도 26만 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적금의 이자를 되게 많이 올렸을 때 내가 받게 되는 그 이자나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약간 주유소 같네요. 우리가 주유소 기름 넣으러 다니면 뭐 10원이라도 더 싼 데 찾아갖고 막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게 손해래요.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차에서 뭐 풀로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아닐 때 뭐 한 30리터 든다 치면 그죠. 리터당 10원 차이는 결국 300원 차이라는 거죠. 기름값이. 10원 더 싸다는데 찾아가는 기름값이 300원보다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딱 얘기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이거 좀 더 높은 거 찾아봤자 사실상은 별 차이가 안 나는구나. 항상 이제 뭐 계획 세우다가 다 날 샌다고 일단은 하루라도 먼저 빨리 모으는 게 중요하고 그 뭐 조금 공격적인 쪽으로 이제 젊었을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은행에서 오셨죠? 네. 네. 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적금을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투자 수익률이 차지하는 기여하는 바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바보다는 상당히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렇죠.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 그 재무 설계라든지 그 투자라는 거는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럴 바에는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자산 배분을 하면서 그런 어떤 뭐 포트폴리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적립식 투자를 시작을 하자. 미리 그럼 투자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는 시기로 생각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를 쫓아서 공격적으로 몰빵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아예 자산 배분을 해서 어떤 그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저의 결론입니다. 전문가도 몰빵 이런 표현을 쓰는군요. 아유, 그래야 몰빵 싹쓸이 이런 표현 좋아하네요. 싹쓸이 몰빵. 몰빵 싹쓸이 이런 표현 좋아하네요. 싹쓸이 몰빵. 50만 원 실제로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월 50으로 어떻게 이제 1000만 원을 만드느냐?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일단 30만 원은 엄마한테 다달이 드리는 겁니다. 엄마한테 드리는 적금 거야. 하듯이. 그리고 나서 이게 차곡차곡- 돌아올 확률은 몇 프로로 보세요?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데 네.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런 거 몰라요. 그럼 50만 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산 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훈련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 사실 자기 돈 들어가면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까지는 뭐 알겠다. 구체적으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좀 참고로 하실 만한 게 최근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희 같은 은행이라든지 이제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투자 성향별로 이렇게 좀 항상 매월 발표를 하고요. 아, 이렇게 투자해봐라? 네, 오. 그때의 당시의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한 그 추천 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네. 자산 배분 비중이라든지 네. 뭐 국내 채권의 몇 프로, 해외 채권의 얼마, 해외 주식의 얼마, 국내 주식의 얼마 그렇게 일단은 좀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좀 고려해 보십사 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러면 그 국내 채권이나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은 어떤 거를 담아야 되냐라는 부분들은 맞아요. 우리 현차장님처럼 훌륭한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제일 중요할 때 이렇게 토스를. 네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오늘 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네.
뭐 굉장히 짠 것 같지만 엄마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준다라고 하면 그냥 아마 50만 원 적금을 하겠습니다. 50만 원 적금. 차라리 적금을 해라. 네. 왜냐하면 만기에 내가 다달이 냈던 금액을 1년이건 2년이건 그 만기에 모아서 만기에 그 돈을 만져보는 그 쾌감. 그게 바로 이제 돈 모으는 저축하는 습관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재미를 느껴보지 않으면 중간에 이제 해지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 우리가 다이어트 얘기할 때도 그거 얘기하잖아요. 살 빠지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운동에 막 중독되기도 하고 막 되게 좋아하게 된다고. 거기까지가 힘든 거니까 모으는 습관을 위해서 적금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신다. 네. 그리고 그 일정한 허들, 우리 재테크 많이 해보셔 아시겠지만, 그 이제 허들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원. 그 금액을 넘어야 진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20, 30대 초년생을 위한 50만 원의 투자법에 있어서 조언을 하자면 적금 50만 원이다. 근데 사실은 모든 은행을 가서 저 적금 가입하려고요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저 펀드 좀 보려고 하는 건 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 나는 펀드를 해볼 생각은 있지만 펀드가 어렵다고 여길 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그럼? 각 금융기관에 가면 그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월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만드는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고요. 그거를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상세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상품도 추천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자산 그 배분 비중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면 네. 적금 여기 뭐뭐 있어요 물어보듯이 펀드 뭐뭐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사람이 투자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 자기가 10% 수익을 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50% 수익 났을 때가 제일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요. 예. 근데 또 어떨 때가 그랬냐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꾸역꾸역해서 한 10% 이득을 냈는데 친구가 사래 했는데 50%가 빠진 거예요. 사실 돈을 모으는 방법 크게 두 가지랍니다. 굉장히 쉬운데 하나는 많이 벌고요. 하나는 덜 쓰래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해라 그러면 성공하는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20대한테 그리고 사회초년생, 30대 초반까지 그분들한테 돈을 일단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방법에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적금을 해서 모은다와 그리고 그 모으는 걸 깨지 않고 참는 것도 공부다라는 쪽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히려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투자를 해봐라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회 사회초년생을 위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를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엔 조금 더 큰 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000만 원 만들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